허리케인 긴급 진단. 요소수 대란으로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요소수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화물차주분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요소수가 대체 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린지 긴급 진단해보겠습니다. 산소 아니죠. 요소 같은 여자 최지연 아나운서, 암모니아 같은 남자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소 같은 여자입니다. 요소라니요. 자, 그 암모니아가 소변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네. 소변이 마르면 이제 요소 성분이 남거든요. 진짜 요소가 지금은 더 귀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싫어요? 네? 그런 걸로 하시죠. 네. 예, 아니, 요소 오- 같은 아니 여자입니다. 근데 오줌 같은 여자라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여보세요. 오줌이 마른 것 같은 여자. 자, 조용히 들어주세요. 정말. 예. 자, 오늘 긴급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 뭐 화물차 기사님들, 특수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요소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상황까지 겪고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생생하게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그리고 TBS 앱 이용하실 수 있고요. TBS FM 유튜브 댓글로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개해드리고 좀 고민과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또 화물 기사분하고 한번 전화로도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강양구 기자. 네. 먼저 이 요소수 이 뭔지. 네, 말 그대로 요소와 물이 섞인 게 요소수인데요. 이제 예. 그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장이나 스포츠 채널에서 요소수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뭐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디젤 엔진 기관에 요소를 넣었던 건 아니고 2016년부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디젤 승용차 혹은 디젤 엔진을 달고 있는 화물용 트럭, 중장비 같은 모든 디젤 엔진으로 트럭, 뭐 굴착기 뭐 이런 네, 거. 그렇습니다. 경유 차량들. 네, 거기에는 원료인 경유 외에도 이제 요소수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환경 문제 때문에? 거죠? 네, 그게 법제화된 겁니다. 이게 예. 사정을 살펴보면 그 디젤 엔진 기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대기 오염이 문제가 되면서 2015년에 유럽연합에서 이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에 대한 환경 오염 기준을 강화했어요. 그걸 흔히 우리가 유로 6라고 하는데 그 유로 6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디젤 엔진 기관 차량이라든가 발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하다가 배기가스에다가 요소수를 넣으면 오염 물질이 확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소수를 연료 외에도 넣는 장치를 개발해 가지고 장착한 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화물차가 한 380만 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0만 대 정도가 2016년에 유통이 된 차량이라서 이 기존의 경유 외에도 요소수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80만 대는 그러면 그 전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네,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런 차량들은 보통 그 배기가스 내놓는 곳에 DPF라 그래서 그 배기가스 오염물질 저감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소수가 왜 이렇게 요새 모자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소를 생산을 했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비료라고 하는 회사에서 요소를 생산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롯데 정밀화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회사인데요. 그런데 채산성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채산성이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한 요소를 수입해가지고 물을 섞어서 용도별로 제조를 하면 훨씬 더 채산상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대부분을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97%를 중국에서 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요소를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하냐면 석탄에서부터 요소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줌이 마르면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오줌을 말려가지고 요소를 얻으면 예. 대량 생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나? 동물들 가축들도 있지 네, 않습니까? 대량 생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세기 초부터 이 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과학자들이 고안을 했고 그중에 지금 공업용 요소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석탄에서 얻는 방법이에요. 석탄에도 그 성분이 들어가 있나 그러니까 보군요. 이제 석탄에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이 예. 요소를 뽑아내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중국에서 이 석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을 하는데 호주의 석탄 수입이 지금 약간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쓸 석탄이나 요소도 없는데 네. 이걸 왜 외국에 수출하냐 하면서 외국의 수출을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중국 요소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저기 최진 씨 아까 예. 뭐 오줌 그런 얘기 좀 황당한 질문 밖에서 하지 말고.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 이게 중요한 물질이면 이 요소 이 우리나라에서 자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국내 업체에서는 생산을 안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게 아마 그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유럽은 그럼 난리 났겠네라고 생각하겠죠. 유럽은 디젤차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오히려 요소수 부족 문제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은 승용차든 상용차든 디젤차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요소를 생산하고 요소수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내부에 다 있는 갖춰져 거예요. 있군요.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걸 외주화하지를 않은 거죠.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는다. 네, 수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중국이 딱 수출을 막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자, 아니라 중국 앵디. 자 그러면요. 예. 예. 저기 최진 아나운서 네? 이렇게 이 격가지에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으로 현장 상황 돌아와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화물차주 한 분이 연결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서동호라고 합니다. 서동호님, 네. 네, 화물차 운전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년 차 돼갑니다. 2년 차. 어떤 네, 22 물건을 주로 운반하세요? 케이크 종류를 주로 운반합니다. 아. 우리 먹는 케이크, 생일 네, 케이크 네, 네. 같은 거. 네네. 그런데 이제 내일 12월 되면은 크리스마스철이라 네네. 케이크 많이 나가고 이러는 단계인데 지금 큰일입니다. 요소수가 부족해서요.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으로 요소수를 넣으신 게 언제예요? 구매하신 게? 어제 저녁에 온라인에 예. 모바일 쇼핑센터 들어갔는데 거기에 잠깐 떴어요. 그게 중국산인데 네. 그게 49,500원에 떴어요. 그래서 제가 3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하고 좀 더 하려고 또 동료들 좀 나눠주려고 했는데 한 20분 있다 들어가니까 또 다 사라졌어요. 아. 근데 또 그게 서동호님. 네, 그게 49,500원이라는데 이게 용량이 몇 리터짜리예요? 10리터짜리입니다. 전에는 얼마에 샀었는데요? 전에는 6,000원에서 그게 요소수라는 건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판매하시는 분이 왜 네. 가격 차이가 나느냐고 그랬더니 제조 회사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 그래서 보통 6,000원에서 10,000원짜리 썼습니다. 6천에서 10,000원인데 지금 네네. 49,000원, 5만 원이 됐다 그런 얘기네.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서동원님 몰고 다니는 화물차는 몇 톤 트럭이에요? 저는 3.5톤 광폭이라고 차가 넓어서 팔레트 8장 들어가는 차입니다. 냉동차고요. 탑차처럼 박스형으로 된 차. 네네네. 냉동차입니다. 그러면은 10리터짜리 3개 구매하셨으면 30리터인데 네. 이 정도 양이면 얼마나 버틸 수가 있어요?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몇 킬로에 한 번씩 넣으세요 그러면? 그럼 한 10일 제가 뛰는 거리가 이런 용달하시는 분보다는 좀 더 거리가 가깝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뛰지는 않는데 하루에 한 200km 정도 뜁니다. 그러면은 몇 킬로에 한 번씩 넣으시냐 이거 교환할 때? 한 1,000km 정도에 한 번씩 1,000km. 듭니다. 네. 근데 저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승용차 운전하시고 계시니까 잘 모르니까 지금 궁금한 게 저도 화면에서 보긴 봤는데 뉴스 화면에서 네. 요소수가 없으면 보니까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와지 시동이 안 걸리는 장면이 있던데 네. 시동이 안 걸려요 정말로?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경고등이 뜨는데요. 떨어질 때까지는 운행을 안 해봤는데 예. 그런 카센터에 물어보면은 고치는데 수리하는 데 물어보면은 조심해야 된다고 나중에 요소수가 떨어졌을 경우에 차가 쓰면은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소수 없이 운행하게 되면 네. 차가 안에서 고장 나서 수리비가 네, 1,000만 네. 원이라고요?
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이거 6954님 잠깐만요, 서동호님. 6954님 청취자 문자 좀 소개 지금 왔는데. 굴삭기 개인 사업자입니다. 지금 현장이 올스톱 됐어요.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장비하는 사람들은 멘붕 상태고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일본에서 수입했던 불화수소 대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대란입니다. 대란. 네. 굴착기 하시는 분도 저렇게 좀 특수차니까. 예. 그리고 네. 이 정도 지금 30리터 구매하셨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얼마나 버티실 한 것 달. 같아요? 한 한 달. 달. 아까 얘기하셨죠. 한 달 예. 정도. 근데 보니까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있고 사재기나 뭐 매점 매석 때문에 저 힘들다 제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장면 보신 데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어제 그제 저기 용인 쪽에요. 백암 쪽에 이제 그쪽에 물건 싣고 가면서 셀프 주유소를 갔었는데 셀프 주유소에서 이제 요소수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요소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문은 잠겨 있더라고요. 근데 주유소 영업을 하는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요소수가 잔뜩 쌓여져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전화번호가 써 있더라고요. 그 현관 입구 유리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 그 안에 요소수가 잔뜩 쌓여 있더라. 예. 사람은 네. 없고 네,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않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연결되는데 양이 예. 많았어요? 한 100여 통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다 채워져 있는 새 상품의 요소수였을까요? 이제 새 상품이었어요. 네. 다음 주부터 뭐 정부에서 매점 매석 단속에 나선다는데 뭐 오늘부터라도 좀 단속에 좀 나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정말 요소수가 만약에 네. 똑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만약에 그런다면?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요. 그 동료분들은 어떤 말씀하시나요? 지금 업을 포기하고 지금 차 세운 몇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요소수가 비싸서 사는 건 뭐 비싸게라도 사면 저희 같이 고정 일로 하면 사람은 크게 지장이 없어요. 회사에서 그 요소수 값을 대주니까. 근데 지금 용차를 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그거 한 번 부고간 가는데 얼마 용차비를 받는데 예. 용달비는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용차비는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발 경유값이 지금 1,600원이 넘었죠. 또 요소수가 뭐 6,000원, 7,000원 하던 게 10,000원 하던 게 지금 뭐 5만 원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지. 그냥 스톱하고 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일하러 나가면 그게 손해 보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아예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 돼 버린다. 네, 이게 네, 참 네. 큰 문제네. 이게 예. 생업들이신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태가 오면 뭘 먹고 살려고 그래?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까? 대책으로? 네, 정부에서 지금 보면은 온라인 쪽에서는 파는데 같은 종류의 요소수를 똑같이 이렇게 좀 띄엄띄엄 올려가지고 같은 종류를 3만 원도 내놓고 또 이거 5만 원도 내놓고 7만 원도 내놓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팔아요. 근데 잠깐 비쳤다가 또 내가 팔리면 또 사라지고 또 비싸게 올라오고 막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네, 그게 해외 예. 직구로 다 지금 들어오는 건데 어제 제가 시켰었는데 지금 14일 날 도착 예정이라고 이렇게 CJ 대한통운으로 14일 날 도착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서동호님, 네, 오늘 전화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성남의 서동호 화물차 기사님과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솟구치고 있는데요. 한 네. 청취자께서 정부에 소리칩니다. 환경 개선으로 화물차에 DPF 장치 부착해서 1,000만 원 넘게 화물차 가격 올려놓고 매달 요소수 10통씩 태워가며 차주들 부담하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리고 정부 보조금 없이 차량값 부담하고 요소수 부담해 가며 이래 왔는데 지금에 와서 정부가 원료 구하기 어렵다면서 손 놓고 있고 사재기하는 사람들 단속도 안 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DPF 장치도 기술력 부족으로 고장이 많아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생계까지 끊어놓다니 너무합니다. 우리들은 물류에 이바지하고 환경 개선에 자비 들여가며 일해왔는데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네, 여기 정부 보조금도 없었군요. 네.
야, 강영 기자, 뭐 정부 대책이 좀 나온 게 좀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그 요소수라는 게 산업용 요소수가 있고 차량용 요소수가 있거든요. 산업용 요소수는 난방용이나 전기 생산한 디젤 발전기에 들어가는 용도예요. 그런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에 바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방식이 요소 원료를 수입한 다음에 그걸 물을 따로따로 섞어가지고 차량용도 만들고 산업용도 만드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산업용으로 투입되던 요소 원료를 차량용 생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지금 업체랑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수입 해제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아주 그 급한 처방이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당장 차량용으로 돌리면 또 뭐 산업용 예. 발전기용이 또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겨울도 다가오는데. 근본적인 처방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일단 문제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인터뷰하신 서동훈님. 기사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다음 주부터 매점 매석 단속을 하겠다는 게 뭐냐면 물량이 상당히 있어요. 시중에 풀려 있는. 근데 또 이제 악덕 근데 분들이 그렇죠. 유통단에서 지금 유통단에서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막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작년에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매점 매석 단속했던 예, 것과 사재기 거의 했던. 유사한 정도로 예. 사재기를 단속을 해야 그렇지. 강력하게 해야지. 네,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판에 자기 혼자 이익 내겠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3659번님이 임시 방편으로 시동 꺼지지 않게 프로그램을 바꾸면 된다고 하던데 이건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예. 한 가지 또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부 이제 유언비어처럼 퍼지는 게 비료용 요소를 물에다 섞어가지고 예. 넣으면은 뭐 임시 방편으로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비료용 요소는 요소 자체가 섞이지 않도록 코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요소랑 이제 세팅된 상태 자체도 다르고요. 또 차량용 요소 같은 경우에는 요소 대 물의 비율이 굉장히 정확하고 물도 정제수이기 때문에 다른 이온이 제거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넣다가는 오히려 장치가 고장나는 큰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화물차 기사님 서동훈 기사님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수리비만 1,000만 원 네, 들어간다. 네. 3830번님도 그냥 요소수 없으면 차량이 스톱됩니다. 가격을 떠나서 이거 살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정부 시스템입니다. 라면서 따끔하게 한 말씀 남겨주셨는데 정부가 좀 새겨드려야 하는데 아주 답답한데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관련 부서인 산자부 교통환경과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들어보려고 천여진 PD가 여러 차례 지금 어제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일반 전화번호인데도. 지금 이제 환경부, 산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말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정돈된 대책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로 지친 분들과 더불어서 요소수 없이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화물차주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계속 지켜보고 예. 필요하면 긴급 진단 또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클라리넷, 콘트라베이스, 피아노로 이루어진 팀 수에뇨와 함께 여러분의 힐링을 좀 책임지도록 하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